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눈 맞춰봅시다. 상업편 보느라 진짜 다들 고생 많았다. 많이들 힘들었었지, 그치? 자, 커트라인 한번 볼게요. 야, 이거 EBS 기준으로 저희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27학년도 준비하잖아요. 26학년도 때 여러분들 78점이었었다. 근데 솔직히 뭐 80점 초반 정도 생각했었는데 많이 어려웠지, 그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갔던 학생들이 일단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었다. 6월 모의평가가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육모가 80점 초반 정도로 아주 어렵게 출제됐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고생 많았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두 지문을 날려도 내가 푼 거 다 맞았으면은 1을 따는데 문제없는 시험이었었다. 이렇게까지 커트라인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항상 시험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번 멘탈이 무너지거나 멘탈적으로 도미노가 발생하잖아. 그게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불이 퍼져나가는 건데, 어느 지문에서건 난이도는 당연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난이도를 대전제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이 한번 났었을 때 이걸 차단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리세팅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에 못 푼 것들이 바로 다음 지문이나 다음 문항에 계속 여러분들 영향을 준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멘탈이 와장창 무너진 시험일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우리가 이제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만 푼다면 시간 제한은 크게 위협은 아닌데, 국어는 워낙 빡빡하게 시간 제한을 주기 때문에 시간 관리적인 이제 면에 있어서 1월 달 때부터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성적을 받았을 거다. 자, 다들 괜찮습니다.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점을 찾으려고 이제 본 시험이 3학년이니까요. 자,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도파민 지문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분석해 드릴 거고, 현대시 지문 오늘 킬러 2지문 여러분들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매번 다른 지문에 대한 일관된 여러분들 생각법이 있겠지. 자, 누적 통합 읽기, 문단별로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대조관점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려운 개념을 치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렇게 돼 있었는데,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항상 시켜드릴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냐면, 말 그대로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얘들아 수능 국어는 통합적으로 읽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네, 통합이요, 저도 알아요 하는데 정작 그 통합이 뭔지 잘 모른다. 무슨 말이다 얘들아? 누적적으로 여러분들 통합해야 되겠다. 기존 문단하고의 상관성을 놓쳤다면 이번 상황평에서 다 쓰러졌을 거다. 그 다음에 자, 근데 문단별로 선생님 체크하면서 읽는 건 제가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체크한 게 쌓여가면서 제가 체크해놓고 제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요렇게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학생들에게 오늘 저녁서부터 즉시 써먹을 수 있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 문단 대비 새로 투입된 거는 V 표시를 하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내용 파악의 장률을 즉시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새로 투입된 개념은 대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이다 얘들아? 두 가지 무조건 대조적 관점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내용 파악을 크로스해서 많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새로 투입된 개념은 반드시 기존 개념하고의 상관관계 분석 하에서 새로운 개념을 챙겨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돌파구 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려운 영어, 자, 인문 법률 기술, 오늘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 법률 기술 경제까지 전부 다 이제 어려운 용어 나올 텐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 치환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다. 요거 선생님이 좀 이제 왼쪽에다 써놓고 시작할게.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오늘 프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매번 여러분들 다른 지문입니다. 자, 매번 다른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여러분들 생각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관된 생각법을 여러분들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일관된 생각법 한번 배워볼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전체 사이즈를 항상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문이건 문항이건 전체 사이즈, 본문의 전체 사이즈를 장악하시고, 그 안에서 변수가 발생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통제가 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었지. 풀다가 어려운 고비는 무조건 만나는데, 변수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맞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장창이 나버린다면, 도미노가 난다면 굉장히 좀 이제 마음 아픈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선생님이 수능 국어는 세 가지의 생각법을 가지고 돌파한다 그랬었죠. 무슨 말이냐면, 본문 자체를 어떻게 하면 똑바로 한 번만에 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얻어가시고요. 본문을 제대로 읽었다고 해서 기본 점수가 나오진 않아. 무슨 말이야? 선택지를 여러분들 어떤 관점으로 일관된 생각법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본문을 읽었을 텐데 선지 판단에서 막혀버릴 때가 있어. 무슨 말이야?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막혔을 경우에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선지
선지 분석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할 것인가. 그래서 본문 읽는 방법, 선지 판단 방법, 본문에 대한 일관된 생각법 하나랑 선지 판단에 대한 일관된 생각법 하나, 그 다음에 실수를 방어하는 여러분들 선지 분석법, 요 세 가지의 생각법을 가지고 우리 한번 국어를 한번 계속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개강할 때부터 종강 때까지 이렇게만 하잖아, 그치? 자, 한번 이제 여기다 썼던 대로 누적적으로 통합한다는 거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누적에서 막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점수 득점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열심히만 읽고 잘 기억하려는 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오늘 첫 수업만 들어본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부터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치환한다. 자, 이제 어려운 용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치환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먼저 보여줄게. 선택지를 판단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잡아낸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가 구현되는 선택지와 주제에서 이탈되는 이 간단한 이분법적인 생각법, 이 간결한 생각법 하나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선택지를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 우리가 선택지 부분에서도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지 장악률을 높이는 방법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가보자. 출발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학평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흰색 글씨로 보는 게 이제 너희들의 관점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선생님의 관점을 조금 더 색반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보여줄게. 노란색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평가원 지문 대비 학평이 살짝 아쉬웠던 부분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3학평을 풀이 해설을 해주고 깊게 분석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어려웠던 3학평을 오늘 수업의 목표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1회독으로 정확하게 끝까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맥락을 놓치지 않고 1회독으로 어떻게 하면 클리어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평가원의 출제 의도, 이러한 본문 구성을 하는 의도하고 선택지를 판단할 때 내가 그냥 모든 선택지를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대조할 생각만 했다면, 오늘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 자, 먼저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모든 텍스트를 다 기억만 하려고 할 텐데, 자, 조금 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부여에 관해서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라고 돼 있겠지.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끊어주시면 되겠고, 작년 수능에서 칸트 지문에서 봤듯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정보가 제시된 건 무조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서부터는 너희들이 푼 색깔하고 대비 선생님 풀이 해설 덧입힐 때는 빨간색으로 한번 색 바꿔가지고 한번 표시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도파민에 대해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봤지? 잘 봐봐.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한대. 잘 봐봐. 도파민은 물질이고 이 도파민은 도파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뉴런이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뭔지 알아? 자, 잘 봐 얘들아.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질하고 뉴런하고 지금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요것도 못 보고 시작하면 안 돼요. 알겠니? 지금 물질하고 뉴런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그렇구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고 바로 시작해볼게. 학평이 조금 여러분들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자, 이제 녹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운동 조절은 여러분들 A, 보상은 여러분들 B, 동기부여를 여러분들 C라고 본다면은요, 사실 이게 지문이 대충대충 쓴 거고 평가원의 방식을 아직은 흡사하게 못 따라갔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세 가지를 줬죠. 자, 근데 학평 마지막 읽어보니까 어때? 운동 시작하고 운동 중단을 여러분들 얘기하고 끝나지 않니?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지문은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다? 보상하고 동기부여 얘기가 없지.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3학평 모의고사고 내가 검토위원이다 한다면은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보상하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 문단 한 문단을 쓰든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지금 3학평이 조금 약간 어설픈 게 뭐냐면 1, 2, 3, 4문단. 너무 문단이 적어. 그러니까 논지상 잘랐으면은 6개 문단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길게 쓰려고 한다면 뭐 분량상의 제한이 있었겠지. 그런데 보상하고 동기부여 줄 거면은 5, 6문단에서 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동기부여 보상을 빼버리든가. 그치? 요렇게 여러분들 자 이제 갔으면 더 좋았을 시험이었다. 약간 아쉬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동 동기부여에서 신경전달 물질이고 뉴런에서 합성한대. 그렇구나. 좀 더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자, 혈액의 뇌 장벽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되겠지. 잘 봐봐. 같은 도파민이지만 유입 쪽은 안 된대. 그러니까 음식이나 약물 쪽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건 안 된대.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그렇구나. 항상 보조사 만하고 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밀한 내용 파악의 포인트가 됩니다. 뭐뭐만, 뭐뭐도 이런 것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외부 도파민은 안 되고 외부 유입은 안 되고 여기서 내부, 뇌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이 중요한 거래.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도파민 뉴런은 어디 있어? 뇌에 있다고 얘기했었지. 어차피 이제 ABC가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요. 사실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지만 시상이 어디인지 배경 지식을 모르는 학생들은 시상이 뇌에 있다는 것도 잘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살짝 정보량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아까 뭐였더라?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기저핵. 기저핵이 어디에 있는지도 얘기를 잘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주 낯선 개념을 처리할 때 굉장히 좀 불친절한 지문이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평가원에서 시상이나 도파민성 뉴런이 다 뇌에 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갈 거다. 그래서 평가원 지문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 1문단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합성된 도파민이 뇌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 자, 간단하지만 너희들이 놓치는 부분하고 선생님은 잡는 부분의 차이점을 보여줄게. 첫 번째, 도파민으로 시작됐으니까 도파민이 여기 있고 그대로 연결된다는 건 당연히 잡았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선생님이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뭔지 알아, 얘들아? 도파민만 있는 거야?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도 있는 거야? 비롯한 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얘들아? 도파민만 있어. 플러스 알파도 있어. 도파민 플러스 다른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마음속에 도파민 말고 다른 놈들이 나올 거고 다른 놈들하고 도파민하고의 상관관계 정리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겠지. 요 타이밍에서 요거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 매개한다. 대략 요 정도 왔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핵심 메인 메뉴겠죠. 자, 도파민성 이제 여러분들 뉴런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이제 1문단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도파민성 뉴런이라고 나왔겠지? 그러면 도파민성 뉴런이 있겠고, 도파민성 뉴런 같은 경우는 여기 장소 부사격 조사에서라고 나왔으니까 뇌겠지? 그렇구나. 뇌에 있는 거겠구나. 자, 뇌에 있는 거겠고 도파민성 뉴런이 이렇게 있나 봐. 도파민성 뉴런에서 다른 거 많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뭐야, 얘들아? 도파민이겠고, 얘 같은 경우는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전달은 당연한 거겠죠? 신경 물질이다. 그래서 뉴런이랑 물질이랑 다른 개념을 여러분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뉴런 간에 여러분들 이제 신호 전달을 매개로 한대.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조금 너희들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여기까지 다 읽었으면은, 물론 한번 읽어보자.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이다. 그 다음에 후 뉴런이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읽어갈 건데, 여기까지만 읽어본다면은 전 뉴런, 후 뉴런을 모르겠지. 그러면 단계적으로 너희들이 입장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하는 방식이 다 읽고 나서 정리를 사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하고 똑같은 생각 순서 그대로 한번 보여줄게. 아직까지 여기 슬러시까지만 읽었을 때는 뉴런 간밖에 못 봤지 않니?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뉴런하고 물질을 구별해야 된다고 봤잖아. 근데 뉴런 간이니까 뉴런이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두 개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략 한번 보여줄게. 그냥 뉴런이란 게 있나 봐. 그래, 뉴런하고 뉴런 간이니까 뭐 적당한 사이즈로 뉴런을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 세팅해 줘야 되겠지. 그렇지? 뉴런은 두 개 이상 있겠구나. 근데 몇 개인지는 아직 몰라. 일단 뉴런 간이니까.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자,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이래. 자, 봐봐. 신호 전달만 챙기는 애가 있는데 여기 하는을 놓친 애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게 시냅스 전 뉴런이야. 그러니까 시냅스 전 뉴런 중에서 전 뉴런은 당연히 잘 봤을 거야.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였다. 잘 봐봐. 수용체 같은 경우는 전 뉴런에 있어, 후 뉴런에 있어? 후 뉴런에 있는 거잖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이면서 신호를 받는 뉴런이 하나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후 뉴런이네.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시냅스 사이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를 할 거고, 시냅스 전 뉴런하고 후 뉴런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너희들은 지금 전하고
후의 개념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잘 봐봐. 시냅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뉴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 공통적이야. 너희들이 구별했다는 건 뭐야? 전하고 후 개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들아 잘 봐봐.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 1문단에서 잡아나갈 때 대조 관점으로 여러분들 잡혀진 거를 우리가 V표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이랑 여러분들 후에다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에다만 찍어놓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시냅스 전 뉴런이니까 후 뉴런. 그러면 뉴런을 먼저 봤지?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시냅스 전 뉴런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야 얘들아? 시냅스 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얘들아? 시냅스 후다. 요렇게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겠지? 자, 좋았어. 그러면 여기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여러분들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신호 전달. 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신호를 전달을 해준대. 어떤 외부 감각 신호가 투입이 된다면 대부분이 시각이겠지? 그치? 신경 전달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다는 거야. 그럼 화살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겠지? 그래서 전에서 여러분들 후로 간다. 전하고 후 개념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해볼까요, 얘들아? 신호 전달하는 이랑 신호 전달 받는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신호 전달 여러분들 하는 하고 신호 전달 받는 요렇게 여러분 한번 해볼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란색은 당연히 잡았을 것 같고 빨간색 위주로 정확하게 내가 잡았는지를 한번 보면서 쫓아왔으면 좋겠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제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1문단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반, 여러분들 중하반에 여러분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1문단 끝부분 한번 가보시죠. 자, 조금 지울 때 시간 좀 걸리니까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봤었던 여러분들 개념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개념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는 게 수업의 핵심이니까요. 자, 한번 가볼게.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이전 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도파민 여러분들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 자, 잘 봐봐. 간단한 거지만요. 아미노산인 여러분들 티로신이 새로 투입됐지. 자, 티로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아미노산하고 티로신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개념이란 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얘들아? 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연결해 주죠. 여기서 작년 여러분들이 이제 칸트 지문에서 뭐 자아는 인간은 자아다 이렇게 동격을 해줬잖아. 그렇지? 동격 같은 거 해줄 때는 무조건 잡으시고요.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이렇게 돼 있겠지? 너희들이 대부분 못 보는 게 뭐야? 자, 시냅스 전 뉴런에서 선생님이 전 뉴런이라고 했어. 잘 봐봐. 아미노산하고 티로신하고 인이라는 걸로 동급부 처리가 돼버렸죠. 너희들은 해당이란 걸 놓치면은 또 놓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얘들아? 아까 전에 도파민성 뉴런은 이미 나왔었지.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뇌에 있는 거였잖아. 뇌에 있었던 도파민성 뉴런이랑 전 뉴런이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도파민성 여러분들 도파민 뉴런이라 할게. 도파민 뉴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거 놓쳤으면은 지금 동급 처리된 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자,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시냅스 전 뉴런이 있겠고 도파민성 뉴런이 있는데 얘가 지금 뇌에 있단 말이야. 자, 뇌에서 여러분들 이제 있는 게 도파민성 뉴런이야. 그럼 여기서 도파민성 뉴런이랑 시냅스 전 뉴런이랑 지금 똑같다고. 알겠지? 여기에서 아미노산인 여러분 티로신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서 말 그대로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가장 작은 기초 단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 총 20종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 뭐 9종, 뭐 11종 뭐 이렇게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되겠지.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11종 중에서 뭐였더라? 필수 아미노산이 9종이고 비필수가 11개인데 필수 아미노산이 먹는 음식물 가지고는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고 뭐 비필수 아미노산 11종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어. 아미노산에다 살짝 써볼게요. 단백질 기본 단위다. 자, 단백질 기본 단위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그래도 알아두긴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아미노산 가지고 또 몇십 지문이 또 있지요.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가 된대. 자, 아미노산 티로신 흡수가 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잘 봐봐. 먼저 흡수가 된 다음에 티로신이 넘버 1이죠. 효소에 의해서 레보도파 넘버 2로 합성이 되고, 레보도파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서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게 넘버 3야. 넘버 1, 2, 3 정리 잘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자, 한번 가볼게. 기본적으로 얘들아, 자,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티로신을 좀 써주면 되겠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줄게요. 아, 티로신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나 봐. 티로신에다가 아미노산이라고 살짝 한번 써줄게. 자,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가 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표시 좀 해줄게. 근데 얘가 레보도파로 바뀐대. 레보도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할 겁니다. 레보도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근데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한다, 얘들아? 레보랑 도파랑 해본다면 뭔가 도파민 되기 직전이잖아. 약간 프리도파 개념이겠지. 레보도파야. 그러면 레보도파로 가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티로신은 아미노산이란 세트 개념이고 레보도파 같은 경우는 어떤 효소를 여러분들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 효소가 필요하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얘들아? 아, 도파민. 요렇게 여러분들 간다는 거겠지. 자, 도파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이제 나쁜 놈들 많죠. 무슨 말이야, 얘들아? 자, 효소랑 또 다른 효소랑 구분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효소 A고 효소 B라고 아마 나와주긴 할 거야. 그러면은 레보도파의 효소랑 도파민으로 갔었을 때 그냥 또 다른 효소라고 나왔으니까 또 다른 효소라고 해줄게. 또 다른 효소 B랑 얘는 지금 중요한 순간이죠. 얘네들 지금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알겠죠?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으로 합성된다.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된다. 자, 소포에 저장된다. 소포 같은 거 V 표시 하나 해주시면 되겠지? 티로신이나 소포 같은 거 여러분들 잘 봐야 되겠고 뭐 레보도파나 이런 것들도 다 V 표시이긴 합니다. 소포에 저장이 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신호 전달이 활성화된다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된대. 잘 봐봐. 시냅스 전 뉴런이야, 후 뉴런이야, 틈이야. 틈으로 분비가 된대요. 틈으로 분비가 돼서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했다. 자, 후 뉴런에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수용체에 결합한다. 잘 봐봐. 수용체에 V 표시해야 됩니다.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 뉴런으로 신호 전달은 이미 봤었던 내용이니까 얘는 V 표시가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뭐다, 얘들아? 티로신 개념이랑 레보도파 개념이랑 소포 저장 개념이랑 수용체 결합 얘기죠. 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도파민으로 합성됐었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소포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대. 자, 소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저장 역할을 한다. 뭐 저장이란 말 안 써도 됩니다. 자, 녹색은 적당하게 보시고요. 소포에 저장이 된대. 그러다가 신경 전달이 딱 활성화가 된다면은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된대. 무슨 말이야, 얘들아? 시냅스하고 시냅스 전 단계에 있는 여기를 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틈이라고 한다면은 이 도파민이 지금 도파민이 뭐야, 얘들아? 여기에 있는 거잖아. 자, 봐봐. 1문단 초입에서 알려줬던 도파민이란 개념이 여기 소포에 들어갔다가 여기 틈으로 들어왔다가 시냅스 후 뉴런으로 간다. 이거지. 그치? 아, 결국 후 뉴런으로 간다는 게 중요하겠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제 정리한 겁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정리해줬어도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요렇게까지 정리했었을 때 몇 프로 정도 내가 박지영 T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다. 자.